아버님, 진짜 이 옷 입고 오신 거예요? 와,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민망하게 정말. 첫째 며느리의 비웃음에 둘째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 동행을 부탁했을 때, 사법시험 합격 발표장에서 부끄러워할 때,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첫째와 둘째는 매번 차가운 거절과 핑계로 일관했어요. 반면 막내 부부는 자신들이 어려워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이제 500억 원의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왔어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72세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 거지 같은 차림으로 오셨네요? 첫째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미널에 울렸어요. 아이고, 민망해서 어쩌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어요. 버스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72세 정수가 천천히 내렸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해진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어요. 작업복 여기저기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요.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바삐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서 정수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이쪽이에요. 첫째 아들 민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중견기업 부장답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비싼 넥타이가 메어져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둘째 아들 민수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카페 세 곳을 운영하는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택시라도 타고 오시면 안 돼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첫째 며느리가 명품 핸드백을 꽉 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들렸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섭섭함이 스쳤어요. 등이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묵직한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세월이 묻었지만 고급스러운 광택이 남아 있었어요. 스위스 명품 시계였어요. 작업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주머니 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동재개발 보상금 수령 증서라고 적힌 두꺼운 봉투였어요. 봉투 안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40년간 살던 낡은 집이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어요. 처음에는 좀 섭섭했어요.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보상금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정부 보상금만 해도 수십억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부동산 매각 대금과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니 총 5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재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자식들은 전혀 몰랐어요. 정수는 일부러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낡은 작업복만 입고 다녔어요. 재산은 철저히 숨겼어요. 은행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보관했어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군.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돈 때문에 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효심을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늦는다고요. 민호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날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수도 시계를 보며 불만을 토했어요. 정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막내 아들 민준의 사법시험 발표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들은 아버지보다 체면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주머니 속 봉투가 바스락거렸어요. 지금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돈이 아닌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죠. 마지막 시험의 서막이 올랐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임원 회의가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수의 떨리는 목소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혼자 들으러 가기가 무서워.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정수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사법시험 발표 전날 아침이었어요. 첫째 아들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책상 위에는 중요한 회의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 회의는 다음 주였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모시고 갈게요. 민호는 성의 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둘째 아들 민수에게도 같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는 카페에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큰애 학교 행사가 있어서 아내랑 같이 가야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학교 행사는 다음 주였어요. 민수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72세 노인이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듣는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사법시험 발표 날이라 긴장하고 있었어요. 책더미 사이에서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아버님. 아버님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병원 접수도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아내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부부는 정수의 월세방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사신다니요. 아버님,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까요? 민준의 아내가 밝게 인사했어요. 정수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정수는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큰아들들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민준의 아내가 정수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따뜻함에 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준의 아내는 바로 접수 창구로 갔어요. 복잡한 절차를 모두 처리해 주었어요. 민준은 아버지와 함께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버지, 제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정수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온 모습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갈 때도 함께 따라갔어요. 의사가 검진 결과를 설명할 때 집중해서 들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니 주의하시고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짠 음식은 피하시고요. 의사의 말에 민준의 아내가 꼼꼼히 메모했어요. 약 처방전도 꼼꼼히 챙겼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아버님 나이에 무리가 안 되는 운동으로요. 민준의 아내가 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병원을 나오며 정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는 소식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막내 부부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아버님, 혈압에 도움이 될 반찬에다 드릴게요. 혈압에 좋은 음식도요. 민준의 아내가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첫 번째 시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큰아들들은 0점, 막내 부부는 1점. 정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뒤쪽으로 가세요. 제발요. 민호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사법시험 합격 발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수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옷과 해진 운동화가 화려한 행사장과 대비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한 여성이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첫째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코트 깃을 세웠어요. 마치 얼굴을 숨기려는 것처럼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정말 민망해서 어떡하죠? 그녀가 민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행사장 구석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조용한 곳이 좋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들들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막내 민준이 나타났어요. 아내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왔어요. 정수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맨 앞자리에 앉으셔야죠. 오늘 주인공은 아버지세요. 민준의 아내가 정수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민호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맨 앞자리라니요. 그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었어요. 잠깐, 막내야 아버지가 피곤하실 텐데. 민호가 말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형, 아버지가 제일 앞에서 보셔야죠. 민주는 정수를 맨 앞자리로 모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평생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분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막내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정민준. 막내의 이름이 불렸어요. 합격이었어요. 정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거든요. 막내가 드디어 판사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준의 아내도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축하했어요. 축하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민호와 민수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차림새가 신경 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정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아버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한 교수가 정수에게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네,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그때 민준이 다가와서 아버지의 어깨를 안았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더욱 감동했어요. 한편 민호와 민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실까요? 피곤하시잖아요. 민호가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두 번째 시험도 끝났어요. 민호와 민수는 또다시 0점이었어요. 체면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막내 민준과 며느리는 3점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정수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어요. 점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계속되었어요. 민호야,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정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합격 발표가 끝난 지 사흘 후였어요.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책상 위에는 신차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어요.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번 달에 받은 보너스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아버지,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병원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는 아예 다른 방법을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버지, 진짜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민호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의 통장에는 수억 원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또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네. 정말 부담스러워. 첫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정수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둘째 며느리가 정수의 월세방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도 아이들 학원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거든요. 사실 민수 부부는 카페 세 곳에서 월 수천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은 숨기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아버님 병원비까지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부 지원 같은 걸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무정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봉투를 받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막내한테만 부탁하세요. 저희는 정말 한계예요. 10만 원도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녀는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저희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문을 쾅 닫고 가버렸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돈의 액수보다는 자식들의 차가운 태도 때문이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인가? 정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녁 무렵 이번에는 막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은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망설임이나 짜증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 민준 부부의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안 됐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이번 달 전기요금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생활비 조금 아껴 쓰면 돼요.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녀는 가계부를 살펴봤어요. 이번 달 식비를 줄이고 외식을 포기하면 3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님, 많지는 않지만 내일 송금해 드릴게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막내 며느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는 병원 갈 때마다 연락 주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정수의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송금인 명의는 막내 며느리였어요. 정수는 은행에서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액수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10만 원은 억지로 준 것이었어요. 마치 동정이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의 30만 원은 자신들이 어려워도 기꺼이 나눠주는 진심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병원비 충분하세요?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마음이 진짜 효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조용히 앉아서 지난 며칠을 정리했어요. 세 번째 시험도 끝났어요. 민호는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아예 정부 지원을 알아보라며 책임마저 회피했죠. 0점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억지로 조금 줬지만 모욕적인 말과 함께였어요. 마지못해 준 것이 너무 명확했어요. 역시 0점이었어요. 막내 민준과 며느리는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꺼이 나눠줬어요. 진심과 희생이 담긴 마음이었어요. 3점을 받았어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재개발 보상금 증서를 꺼냈어요. 500억이 넘는 거대한 재산이었어요. 이제 거의 결정이 났네. 정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시험만 남았어요. 오늘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정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가족 모임 자리에 울렸어요. 민준의 합격을 축하하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온 가족이 고급 한정식 집에 모여 있었어요. 민호와 민수는 자신들이 돈을 냈다며 으스댔어요. 실제로는 막내가 대부분 부담했지만요. 정수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식당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민호가 물었어요. 약간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집이 재개발에 들어갔잖아. 그 보상금 이야기를 해야겠어. 정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정부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거기에 부동산 매각 대금과 그동안 모아둔 투자 수익까지 합쳐서 정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총 500억 원이 넘어.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깜짝 놀랐어요. 오, 500억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 갑자기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버지, 그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야. 민호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상냥해졌어요. 이제껏 보여왔던 무관심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둘째 며느리는 갑자기 웃음을 지으며 정수의 물잔을 채워줬어요. 며칠 전까지 10만 원 주면서 모욕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민준이 몫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부할 예정이야. 정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회복지재단, 장학사업, 지역복지사업에 골고루 나누어서 말이야. 민호와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신들 몫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 잠깐만요. 그게 말이 돼요? 민호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저희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버지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민호는 지난 몇 달간 아버지를 외면했거든요. 맞아요. 혈육을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막내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죠? 첫째 며느리도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둘째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5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희 애들 교육비, 앞으로 살아갈 생각도 해주셔야죠. 민호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막내만 자식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너희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고 결정한 일이야. 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병원에 혼자 가달라고 했을 때, 사법시험 발표장에서 부끄러워했을 때,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모든 걸 지켜봤어. 정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호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큰 결정을 혼자서 하시면 안 되죠. 가족끼리 상의해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도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자주 찾아뵙고 모시고 살게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는데 목소리는 갑자기 다정하게 바뀌었어요. 다음 달에 좋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매주 모시고 갈게요. 민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수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돈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씁쓸했어요. 반면 민준과 그의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재산 이야기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늦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효심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보이는 거야. 식당에 침묵이 흘렀어요. 정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예상했던 변화였어요. 재산 공개 이후 형제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좋은 식당 예약해 놓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요. 민호는 마치 효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주 비싼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고급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들도 180도 달라졌어요. 첫째 며느리는 정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예전에 못 본 척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둘째 며느리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10만 원 주면서 모욕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가족 모임 횟수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주 모였어요.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어요. 정수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씁쓸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 쉽게 변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늦었어요. 정수는 이미 결정을 내렸거든요.
한편 정수는 약속대로 장학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지역 복지센터에도 큰 기부를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정수에게 인사했어요. 정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일에 돈을 쓰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막내 민준과 며느리는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정수와 함께 살며 성실히 돌봤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실 날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막내 며느리가 정수의 외출 준비를 도와줬어요. 재산을 알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마음이 편하구나. 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느 날 정수는 옛집 터를 다시 찾아갔어요. 40년을 살았던 그 자리에는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공사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집은 사라졌지만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민호와 민수는 여전히 상냥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민호가 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민호와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병원에 혼자 가라고 했을 때가 기억나니? 민호와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합격 발표 때 나를 뒤로 보내려 했을 때, 병원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차갑게 거절했을 때, 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늘했어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72살 늙은 아버지가 혼자 병원에서 무서운 소리 들을까봐 떨면서 부탁했는데, 너희는 바쁘다고 했지. 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효자가 되었구나. 식사를 마치고 민준 부부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형들이 많이 변했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심은 금방 드러나는 법이야. 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어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시험은 끝났어요. 하지만 아픈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정수는 민준 부부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정수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